1977년 11월 11일을 저는 꽤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짜라기보다는 전라북도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 도시가 쑥밭이 된 날이니까요. 이리는 이후 익산으로 그 지명을 바꾸게 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던 이리역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는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이리역 반경 500m 이내의 가옥 등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고 반경 1km 이내의 가옥은 반파, 반경 4km 내의 가옥은 창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망자 59명, 부상자 1343명과 함께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을 발생시키면서 해방 이후 최대의 폭발 사고라는 악명을 떨친 이리 참사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무책임과 허무할 정도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당시 만연해 있던 부정부패까지 골고루 결합돼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오늘날 한화그룹의 예전 이름은 한국화약이었고 1960, 70년대 이 회사는 국내 사용되는 각종 폭발물을 거의 독점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이든 건축 현장이든 필요한 화약을 공급했고 한국화약 직원들은 각종 폭발물을 싣고서 전국을 누볐죠. 그날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폭발물 수십 톤을 싣고 온 호성원, 신무일이라는 사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원래 화약류 등 위험물의 경우 역 구내에 대기하게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게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이너마이트는 이리에 발이 묶였고 제때 화차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철도 직원들이 급행료를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속한 통과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던 겁니다. 신무일의 얘기입니다. 전날, 즉 11월 10일 밤 10시 25분엔 출발시켜야 되는데 2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김제로 가는 비료 화차를 바꿔치기에 먼저 보냈다. 아마도 돈을 덜 줬거나 다른 비료 회사가 돈을 더 준 거죠. 이런 영본들의 급행료 장난에 하루를 공쳐서 화가 난 신무일은 역전에 나가 막걸리 한 대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화차에 들어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켜놓았던 양초를 그는 끄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침낭에 얼마붙으면서 온몸이 뜨거워진 그는 퍼뜩 잠을 깼지만 이미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신무일의 머릿속에는 다이너마이트 6글자가 날름거렸겠죠. 그는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불이야! 근처에 있던 영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화차요? 다이너마이트를 실은 화차요. 기절초풍한 영무원은 역 사무실로 뛰어듭니다. 빨리 대피하라. 그리고 정신없이 피신했는데 그로부터 몇 분 못 가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도록 어이없는 사고였죠. 그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고 무책임이 난무하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다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날 철로와 열차의 중요 부분을 점검하고 고장 부분을 수리하는 철도 검수원 18명은 열차 100여량의 검수를 끝내고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야 소리가 났고 검수원들은 반사적으로 불이 난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이리역의 전 열차를 들여다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점검했던 화차 안에 있는 물건에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을 리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쉬던 사람 11명은 좀 처졌지만 신발을 신고 있던 검수원 7명은 수백 미터 떨어진 화재 현장까지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중 2명이 먼저 화차에 닿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큰일 났다! 다이너마이트가 실린 화차임을 알았겠죠. 그 순간이라도 도망쳐 하고 뛰어나왔으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로로 내려와 자갈과 흙을 주워들어 뿌렸습니다. 이어 도착한 5명도 합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끼를 내뿜기 시작한 불길에 고작 손바닥 14개로 뿌리는 모래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차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불길처럼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검수원들은 철로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수십 미터 뒤에서 따르던 동료들이 목 놓아 그들을 불렀을 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수라장에는 이리역 운전 조역으로 근무하던 송석준도 있었습니다. 그는 폭발 직후 그 폭풍에 휘말려 나가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저승인지 이승인지조차 분간이 안 갈 상황이었지만
용케 정신을 차린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은 잠시 뒤 이리역에 들어올 특급 열차였습니다. 이 생지옥에 수백 명이 탄 열차가 들어온다면 그는 미친 듯이 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km 가까이 내달린 끝에 특급 열차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웃옷을 벗어 흔들었습니다. 제발 여길 보란 말이다. 이걸 보라고. 오면 안 된다고. 목이 쉬도록 소리도 질렀겠죠. 천만다행히도 특급 열차는 송석준의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특급 열차는 긴급 정차했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600명은 영문도 모르는 채 불지옥의 문턱에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송석준의 이름은 오늘날 철도 안전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뭔가를 한다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기 몸보다 자기 한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무릅쓰고 편안함을 포기하고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닥칩니다. 항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값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붙은 화약 열차에 달려가 모래를 뿌린 검수원 7명처럼 말입니다. 폭풍에 휘말려 실신하고 나서도 기를 쓰고 달려 옷을 벗어 흔든 철도원처럼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우리 역사가 이만큼이나 존재하고 나아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급행료 장난을 치며 주머니를 채운 이들이나 화약더미 위에서 양초 켜고 잠드는 군상들이 그득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큰 어둠도 작은 빛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불붙은 화차에 뛰어든 7명의 철도원들, 그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김영덕, 이경세, 공인배, 임사견, 박재술, 최병식, 강태호,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